전 유튜브 수익 창출만 되면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거든요. 제 채널을 200일 정도 키워서 받은 성적표를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수익화는 한 2달 전쯤에 달성했고요. 조회수 수익은 33만원, 유튜브 쇼핑 같은 제휴 프로그램 수익이 20만원,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어필리에이트로 19만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운 좋게 광고 하나 받아서 50만원 더했죠. 다 합치면 122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AI로 만든 채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영상 하나에 적어도 10시간 정도씩은 걸렸으니까 시급으로 치면 한 3,000원 정도 수준이네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요즘 AI로 딸깍하면 영상 하나 뚝딱 나온다던데 나는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 끙끙대면서 일주일을 공들여 올렸는데 기껏 올리고 나면 조회수는 10, 구독자 0 이러잖아요. 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 다들 해본 적 있으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고민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026년 유튜브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가치를 진짜 돈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오늘 제 뼈아픈 이 데이터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 현실을 딱 잘라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초반엔 걸리는 시간에 대비해서 얻는 게 너무 적어요. 이게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데 노동력이 꽤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영상 하나에 최소 10시간은 쓰게 되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만들지 이 기획에 들어가는 시간의 비중이 특히 큽니다. 뭐 요즘 AI가 다 해주잖아? 라고들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는 AI의 도움 없이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직접 해보시면 다 느끼실 건데요. AI도 요즘에는 점점 전문 영역이 돼가고 있죠. 이게 한 번에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을 안 줘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다시 돌리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시간,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것도 결국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냥 AI가 해준 대로 대충 올리면 되지, 양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조회수 잘 나온다면 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서 고민 중인 거잖아요. 저는 요즘처럼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영상들이 이 판치는 세상에서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촬영이나 편집 같은 영상의 퀄리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영상을 보는 시청자는 AI가 영혼 없이 만들어낸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 고민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느낌으로 압니다. 물론 정보 전달만이 목적인 채널들은 양산형 AI 같은 게 효율이 좋죠. 주제 찾기부터 해서 대본, 이미지 생성까지 다 AI가 해주니까 딸깍해서 양으로 승부하다 보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요즘 경제학이라고만 유튜브에 쳐봐도 이 졸라맨 스타일의 비슷한 채널들이 정말 넘치죠. 이건 초창기부터 뭐 역사 채널, 동물 채널 이런 것 같이 AI가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었죠. 그때부터 계속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채널들이 뭘로 돈을 벌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회수 수익은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광고? 이렇게 비슷한 채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맡기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유사한 채널이 많아지면 이 시장의 논리대로 그 컨셉의 컨텐츠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던 채널들이 벌던 조회수, 광고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그럼 남은 카드는 강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로 또 비슷한 채널들이 계속 또 늘어나게 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도 이런 채널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최근에 대거 숙청 사건이 있었죠. 물론 뭐 말이 많았지만. 그럼 대체 이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유튜브를 왜 하려고 할까? 결국 아마도 대부분은
이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막 끼가 넘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비주얼 자체만으로도 어딜 가든 주목받는 그런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이까지 보고 계실 리가 없겠죠. 아마 알아서 유튜브에서 잘 되실 분들이니까요.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돈을 벌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지금 이 유튜브라는 시장이 그만큼 판이 커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자본주의 시장 논리입니다.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 벌 기회와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결국 사업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죠. 무자본 창업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라면 먼저 해야 하는 건 수익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지 생각하고 채널과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그냥 일단 우리 집에 강아지가 귀여워서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채널이 크고 나면 벌리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뭐 사실 그렇게 10만 100만 가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그 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시장이니까 내가 채널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시장 조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내 경쟁 채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아까 그 경제 채널 하고 싶은데 그럼 그 채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경제라고 쳐보면 딱 봐도 AI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 중에서 좀 큰 채널들, 아 나도 이 정도면 좋겠다 싶은 채널들 들어가서 조회수 높은 영상들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채널의 수익 구조가 보입니다. 아니면 위에 유료 광고 표시가 있는지를 보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이 외부 채널로 보내는 이 아웃링크가 아주 잘 돼 있는 플랫폼이라서 걸려있는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채널에서 뭘 팔고 있는지가 잘 보입니다. 이런 게 없는 채널이다? 그럼 아마도 조회수만으로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내 경쟁 채널들의 수익 구조를 보고 아 이거 팔릴만 한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싶거나 아니면 내가 팔만한 게 있어서 여기 갖다 붙이면 괜찮겠는데? 싶을 때 그 주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아까 그 경제 관련된 채널들 1, 2등만 강의로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는 열심히 조회수로만 벌고 있다. 이런 시장은 아마 나도 그 나머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관점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들만 모으면 되니까. 조회수가 꼭 몇만 회가 안 나와도 구독자 수가 몇만까지 안 가도 내 상품이 팔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익이 따라와 주지 않은 채로 운영하면 정말 이 험난한 유튜브 시장의 개척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장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걱정이 여기서 꼭 들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거 사세요 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되게 없어 보이고 막 싸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로 장사꾼들을 욕하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내 돈 주고 산 가치보다 낮은 걸 줄 때. 그럼 그 반대는 어떤가요? 와, 이 가격에 이걸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오히려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게 컨텐츠든 아니면 뭐 상품이든 서비스든 이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요즘 분위기가 강의파리를 비롯해서 각종 파리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욕하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요. 사실 판매라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주면 되는 겁니다. 정보도 찾아주고 어디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이야기가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유튜브가 찾아줍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죠. 근데 이 알고리즘의 간택이 정말 어렵죠. 뭔가 이 알고리즘에 대한 오피셜한 정보는 너무 희소하고 여기저기 카더라 정보들은 너무 많잖아요. 오죽하면 이 알쏭달쏭한 존재를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할까요? 어쨌든 이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내 영상을 볼 만한 사람들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냥 노출 자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데이터를 보면서 개선하면 된다는데 뭘 사람들이 봐야 데이터도 나오는데 말이죠. 어쨌든 초반에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면 이 알고리즘이 내 채널이 뭐하는 채널인지
어떤 사람들이 내 영상을 좋아할지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채널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이 맞는 주제로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상 하나가 반응이 오고 그때 비슷한 주제와 내용으로 확장하는 거죠. 간혹 와 진짜 나는 내 채널을 알고리즘이 버린 것 같아, 그냥 노출 자체를 안 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나마 데이터가 제일 좋은 영상을 아주 소액으로 유료 광고를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돈 내고 광고하라고요? 수익화에 도움 안 된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내가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반응이 없을 때 유료 광고를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는 돈을 버는 기업이죠. 유료 광고를 당연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도 무료 손님보다 유료 손님이 좋잖아요. 내가 유료로 내 영상을 뿌렸을 때 구독자가 늘어난다거나 좋아요 같은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시 노출될 기회를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점은 내 영상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유료 광고를 했음에도 아무도 클릭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클릭을 했지만 어느 정도 보다가 나가버렸다, 이런 결과를 얻는다면 나는 썸네일이나 제목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탈한 구간에 그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은 거죠. 참고로 유료 광고로 얻은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와 구분이 돼서 조회수의 경우는 수익화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구독자 수의 경우는 수익화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반 내가 유료 광고를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주의할 점도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은 최소 5개 이상,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나 배너 이미지 같은 채널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구독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영상 하나만으로 바로 구독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면 채널에 가보고 구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채널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이게 어떤 채널인지가 잘 보이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성입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너무 오래된 채널이면 그만둔 채널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수가 많지 않더라도 최신 영상이 있어주면 좋죠. 세 번째는 퀄리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퀄리티는 이미지의 퀄리티는 아니고요, 내용의 퀄리티입니다. 결국 이걸 좌우하는 건 대본이죠. 실제로 대본을 쓰냐 안 쓰냐는 이 개별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내용을 영상에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계속 남잖아요. 그 답답한 마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만든 영상은 사실 올리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영상이든 올려야 그 다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계속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듯이요. 일주일에 하나든 2주일에 하나든 계속 주기적으로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비록 지금은 시급 3,000원도 안 되는 가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상이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점점 그 가치는 분명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의 단위 그리고 범위를 먼저 정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자본이 없다면 시간도 없다면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컨텐츠의 포맷을 찾아서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퀄리티를 높이려고 시간을 갈아넣기보다는 퀄리티를 낮춰서라도 내가 정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 유튜브나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쉽지 않은 게 그 이유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이 가능만 하다면 좋긴 하겠지만 전업이 아닌 이상 이런 류의 컨텐츠는 계속 지속해서 촬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한 자리에서 촬영해서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효율이 좋겠지만 나는 나를 찍는 게 너무 부담이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스톡 이미지나 자료화면 등으로 만드는 컨텐츠도 기획만 잘 된다면 좋은 포맷이죠. 다만 내가 필요할 거로 예상되는 그 자료들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이 소스들을 가져올 만한 출처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AI를 활용한 영상들은 요즘 좀 위험하다는 말이 많긴 하지만 다른 영상을 카피하지 않고 직접 기획해서 자기 목소리를 활용하는 수준의 영상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급 3,000원이라는 저의 이 뼈아픈 성적표를 까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결국 유튜브도 사업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영상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 10회, 100회라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는 거죠. 그 10회의 조회수가 내가 설계한 비즈니스 구조를 타고 온 고객 10명이란 사실 기쁜 일이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린 수익화 채널도 그리고 이 채널도 새로운 사업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그 과정도 여러분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좋은 정보들, 경험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너무 작아서 오늘 구독 안 하시면 아마 다시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유튜브 시장을 제대로 된 사업으로 개척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구독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